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커뮤니티에 쓴 것처럼 지금 현재 저는 출장 중입니다. 출장 중이라서 지금 현재 이 숙소에 있습니다. 숙소가 여건이 그렇게 변변치 않아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 이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올렸던 그 업로드 속도의 거의 한 5분의 1, 10분의 1 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영상 하나 올리는 게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숙소다 보니까 옆방에 제 목소리가 들릴까봐 평소보다 지금 약간 목소리를 조그맣게 내고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간 좀 심각한 얘기를 할 생각이라서 이 영상에서는 약간 조금 가벼운 주제로 그냥 가벼운 주제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 얘기를 할 거였습니다. 왜냐, 어제 이 기사가 나왔고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뭐랄까, 실망감, 어떻게 보면 배신감, 어떻게 보면 분노, 또는 뭐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국민의힘, 특히 이 비례대표, 뭐 국민의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 비례대표 자체가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것도 정말 정치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뭐 조국당, 이준석 당 이런 거 가릴 것 없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생각하실 때 그거 가지고 너무 소위 말해서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너무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지적하셔도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해도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거라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탈북자 출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비례대표 2번 받아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자입니다. 2009년도에 탈북했습니다. 그 뒤에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서 책임연구원으로 7년 동안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3년 12월달 한동훈 현재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기도 한참 전에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인재라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박충권은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해서 이 이철규 또는 당시 국내힘 인재영입위원회의 제안을 받고 정치권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박충권이라는 사람 자체가 별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 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한 두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여러분들 박충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최민희가 박충권을 향해서 무슨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막말 이런 걸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귀에 익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 뭐 그거는 박충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지 않습니까? 뭐 법안 하나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하기만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탄핵이니 아니면 이재명이가 이렇게 밀고 싶은 그런 법안들만 지금 가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라서 박충권한테만 그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인지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소수자라고 해야 될까, 이 탈북자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뭐냐, 탈북자 박충권 의원, 김정은 또래 이준석 대북 특사 괜찮은 그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일단 이준석이라는 자의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불쾌하십니까? 물론 저도 불쾌합니다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가 이준석 의원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로 보내줄 것을 건의했었다라고 이렇게 운을 떼자 박충권 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준석 의원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가 잠깐 말을 끊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무위원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상당한 거부감을 제가 보였었고, 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북방부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저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은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을 향해서 국무위원장이라는 그런 호칭, 여러분들 그 호칭들 자체가 다 참칭입니다. 참칭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김정은을 향해서 국무위원장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마치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 앞에서, 평양 15만 시민 앞에서 그 김정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평양 주민들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한테 국무위원장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 국무가 뭡니까? 나라의 사무를 뜻하는 겁니다. 북한이 나라라는 겁니다. 저 반국가단체가 나라라는 겁니다. 저 반국가단체 수개한테 국무위원장이라 하는 게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자들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은커녕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즘 거의 대다수 언론 매체들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국무위원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이를 향해서는 또 국방위원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일이가 만약에 국방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닌데 국방위원장이면 나라를 지킨다는 소리인데, 나라를 지키는데 총괄 지휘자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김정일이가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반국가단체 독재 정권을 지켰던 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김정일한테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들이 붙여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정말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탈북자라는 사람이 그 독재, 제가 잠깐만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박충권은 자기가 엘리트였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 북한 체제의 모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닫고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를 자처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북한 독재 정권의 그 모순을 느끼고 탈북을 했다고 하는 자가, 그리고 이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정말 혜택을 많이 본 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86년생입니다. 비례대표 2번이 뭔 말입니까? 남자로서는 최우선 순위로서 비례대표 번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선, 뭐 안정권, 당선, 확정권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1번입니다. 남자로서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근데 이런 자가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반국가단체 수계를 향해서 국무위원장이라고 했다?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해당 라디오 채널에서 올린 그 원문을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김정은을 향해서 국무위원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해당 매체가 기사를 쓰면서 마치 박충권이 김정은을 향해서 국무위원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매체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보관과 이런 대북관과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인네 기자인네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얘기가 또 딴 데로 샜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연령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 같다. 참 재미있는 그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한마디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실망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정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애초에 이런 눈꽃만치 일말의 기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뭐 이런 국가관 안보관에 있어서는 뭡니까? 안보는 보수, 당연하게도 국민의힘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이 애국적인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상식적인 그런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쪽이
이쪽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에서 정말 특혜를 받아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박충건이라는 자가 지금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 저는 절망스럽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탈북자 아닙니까? 탈북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요즘 세태가 그런 것인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곤과 제가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세력입니다. 반국가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김일성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저 핵을 만드는 이유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 관련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재산 이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종의 계약을 맺어서 국가와 그래갖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그 권한을 갖다가 이 국가 또는 이런 정치인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만나야 됩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어떤 이유로 김정은이하고 만나야 됩니까? 북핵 문제를 여러분들 김정은이를 만나면 해결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도 해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노무현이도 해결했을 겁니다. 그 전에 김대중이도 해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그 누구도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법이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 여러분들 제가 늘상 얘기했다시피 이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이 전략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내놓으라는 그런 전략가 국제 관계, 국제 외교, 국제 전략, 군사 전략 이런 거를 전공한 아주 최고의 석학들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이가 대북 특사로 간다? 대체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북한 문제 전문가입니까? 이준석이가 국제 안보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이준석이가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대북 구상을 갖다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김정은이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도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김정은이하고 이준석이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박충건이는 얘기 아니지만 뭐 일각에서는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이를 대북 특사로 보낸다? 아니 우리 8천만 민족의 명운이 달린 그런 일에 이렇게 장난스럽게 접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탈북자 출신이 그 누구보다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연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책임감을 갖고 이 국가 안보나 모든 국민 관련 문제에 있어서 생각하고 발언해야 될 사람이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런 입법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가볍게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 그 다음에 이 한민족 8천만 민족의 명운 이런 것들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내의회 국회의원이 됐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내의회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내힘에서 그때 당시 국내 미래였습니다만 국내 미래에서 남자 중에서는 최우선 순위를 받았을까? 대체 뭔가 이 비례대표의 존재의 의미는 뭔가? 대체 왜 이 탈북자를 비례대표로 뽑아 올렸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박충건이 이 한마디로써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런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김정은을 만났더라면 기존 보수 정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북 정책 제안도 나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문제, 저 북핵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 북핵 문제가 짧게는 1992년부터, 길게는 아마 김일성이가 1960년대부터 핵 개발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소련이 무너지는 그런 조짐들이 보였을 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이런 핵 개발 시도들이 공개적으로 포착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1992년도에 1차 북핵 사태가 있었고, 94년도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제네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제2차 북핵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에서 짧게 봐도, 여러분들 몇 년입니까? 짧게 봐도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적절한, 적당한 해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거기다 불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거기다 뭘 이렇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핵을 없애기는커녕, 북핵을 어떻게 제거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김정은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랬던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탈북자라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그냥 뭐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이준석이를 대북 특사로 보내?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제가 그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면 자기가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재형이를 만나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김건희 여사한테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이 8천만 민족의 미래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같은 취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준석이 같은 자한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명운을 맡기겠습니까? 8천만 민족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준석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 적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정말 장난스레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새로운 대북정책 제안을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의 평소 언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는 그야말로 자기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말이 항상 바뀌는, 시시각각 색깔이 바뀌는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자가 바로 이준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최소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준석이를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이준석이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준석이가 대북 특사로 갔으면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북 정책 제안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수준은, 이 국민의힘 수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수준, 비례대표의 수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늠하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 두 마디 가지고 그렇게까지 트집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이 박충건이처럼 이 대북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 국내의원 의원들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이 국가관, 안보관 이런 것들이 투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뭡니까? 방송 보면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나와가지고 지가 뭐나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1986년대 탈북자 출신, 2009년도에 탈북해서 2010년도에 서울대 그 대학원 들어가서 그 석박사 과정 마치고 작년까지 현대제철에서 한 7년 동안 재직한 게 전부인 사람이 국회의원 뺐지 단지 한 2달 됐다고 이제 자기가 뭐 북한에 대해서 뭔가 안다는 듯이, 여러분들 탈북자에서 북한에 대해서 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탈북자들도 북한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평양에
최상층부 내지는 평양의 권력 핵심부에 있는 자들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의 속성, 북한 권력의 그런 실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여러분들 이 변두리지요. 특히 박충건이처럼 함흥 이런 데에 살다 온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이웃들, 자기가 본 내용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이렇게 남한 지역을 얘기로 하면은 뭐 지역을 거론해야 되니까 그냥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 뭘 자기가 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박충건이 국회의원 그거 되고 나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육성 때문에 들어왔다. 상임위도 탈북민 의원이 선호하는 외통위 대신에 과방위를 선택했다. 그리고 1억 5반으로 이공계 지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현재 자기가 자신 있는, 자기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인재 영입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비례대표 자리를 하나 준 것도 이런 걸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왜냐? 그건 공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건 공적인 영향력, 파급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의 대리인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는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가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고 그런 확신이 들 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접근을 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인재 영입된 때가 2023년 12월 8일인가 그랬습니다.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이 데리고 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정치권에 들어왔을까? 대체 무슨 이유로 비례대표를 받았을까? 여러분들 탈북자라고 해서 이 국내미 언젠가부터 계속 한 명씩,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강남 갑에다가 이제 공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국회의원을 한 자리씩 주는데, 또 그전에는 이자스민이라고 필리핀 출신 그 사람을 갖다가 또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대체 무슨 필요 때문에, 무슨 상징성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그거 좀 너무 비약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 가지로 정말 회의감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지만 역시 같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내용은 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보면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선전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선전 뭐 어떻게 선전해 달라고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한번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 그리고 숙소가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데이터 통신하다 보니까 자꾸 끊깁니다. 파크 행복한 인원님,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 계속 끊겨서 김미리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